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제조업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제조업에 대해서 되게 좀 익숙하게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이 제조업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국내와 외국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조업하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동차를 알죠. 그래서 자동차 분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화두가 다 아시는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죠. 자,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분야에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 차량이 움직이면 보는 카메라로 인식되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저거는 도로고, 저거는 사람이고, 이거는 자전거고, 이거는 중앙선이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돌게 하잖아요. 자,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이 분야에서 세상을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는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아마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는 잘 아실 거예요. 이 구글에서 만든 자율주행 자동차는 테스트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구를 200바퀴 정도 돌 거리를 이렇게 시험 주행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어요. 엄청 오래됐죠. 우리 인공지능 차 하면 나온 지 뭐 얼마 안 되고, 특히 이제 테슬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년이 됐어요. 구글은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지구를 200바퀴 정도 돌 정도의 거리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차에 접목이 돼서 빨리 좋은 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구글과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많이 언급되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에 뭐 기사에 사고 난 기사들도 많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기술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다 보면 항상 시행착오도 겪고 뭐 사고도 있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죠. 자, 테슬라 CEO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8월 중에 배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8월이 언제냐면 2018년 8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2017년 6월이니까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핸들에서 손을 떼도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전 영화 중에 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 어떤 남자 주인공 마이클이 시계에 대고 키트 빨리 와줘 이러면 차가 혼자 시동 걸어가지고 붕 해서 오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미드예요. 그랬는데 그게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이 차가 알아서 사람이 핸들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자 이렇게 지정만 해주면 가는데, 그 기능을 올해 8월 달에 배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뭐 배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특히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이제 그런 기능이 된다 하더라도 아직 법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이제 핸들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차 하면 구글하고 지금 보신 테슬라가 대표적인데,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도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했을 때 평창까지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왕복을 했습니다. 사고 없이 멋지게 잘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2030년까지 우리의 기술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라고 선포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테스트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과 또 테슬라와 비교해서 속도는 좀 뭐 느리고 아직까지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냥 자동차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면서 피곤해, 야 차야 우리 집에까지 데려다 줘 하고 차에서 쿨쿨 자고 있다가
이게 눈 뜨면 집에 와 있고 이러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도 열심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분야를 보셨고요. 이번에는 제조업 중에 또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하는 제조업이 조선이죠. 자, 조선 해양 쪽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도 운전 대부분 하시죠, 그죠? 예, 눈에 보이니까 하면서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자, 자동차뿐만 아니고 배, 엄청 큰 배 있잖아요. 그 배를 자율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그죠? 배를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까?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특히 뭐 해양 강국이라는 영국이나 이런 나라,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이 배를 자율주행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라는 거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 롤스로이스 하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당연히 다 아시죠? 엄청 비싼 자동차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게 영국 회사인데, 자, 이 롤스로이스 회사가 구글하고 손잡고 자율주행 선박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타이타닉 혹시 기억나세요? 타이타닉 엄청 이렇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몇 번씩 반복해서 봤던 영화인데, 타이타닉 보시면 엄청 큰 배인데 밤에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빙산에 충돌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뭐 안타깝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일들을 자율주행으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막겠다라는 뜻이에요. 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빙산이 온다든지 아니면 밑에 암초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미리 캐치를 해서 다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는 저도 예전에 이제 조선소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제조업에 공장도 좀 많이 다니고 용접도 뭐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소에서 근무한 적도, 제조업에 근무한 적도 좀 제법 몇 년 되는데, 이 자동차도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기름값이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엄청 크거든요. 기름값 얼마나 들겠어요. 진짜 기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공해도 되게 많이 나요. 그 연기, 공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배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야 돼요. 부산에서 미국을 간다 칩시다. 서울에서 부산은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미국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을 가야 돼요. 배 타고. 한 달을 가야 되는데, 자, 문제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기름값이 몇십억에서 몇 억에서 몇십억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최선의 항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최선의 항로를 잡는데 무조건 직선으로 가면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면 거기에 암초도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 배가 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면 충돌이 일어나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거를 사람이 지금은 다 해요. 어떤 항로를 가고 이 항로로 갔을 경우에 기름은 얼마나 먹고 도착 예정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태풍이 오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사람이 계산을 다 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배가 운행하면서 생긴 다양한 정보들을 사람한테 줘서 사람이 그걸 보고 최종 판단만 할 수 있게끔. 예전에는 사람이 정보도 모으고 계산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런 걸 다 해주고 사람은 정보를 보고 최종 판단만 결정을 내리면, 승인만 하면 자동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람 몇 명이서 아주 많은 배들을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시도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조업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일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선박 분야에서도. 자,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도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떤 모양의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절단을 한다든지 작업을 할 때 예전에는 사람이 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용접하다가 힘들어서 덜덜 떨면 용접 불량 나고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용접을 로봇이 하는 거예요. 이 로봇이 사람이 프로그램 딱 활용해서 이렇게 용접해라고 주면 다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하는데 우리 그 수술 중에 로봇이 하는 수술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용접도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6배 빠르고 실제로 정확도도 굉장히 높답니다. 예전에 사람이 다 하던 용접 대표적인 제조인데 로봇이 해서 매출도 올라가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월등히 안전사고도 줄어들고 좋다더라고요. 자, 배가 바다에 떠다니면 배 밑에 찌꺼기가 끼겠죠. 따개비도 끼고 뭐 이끼도 끼고 그게 배가 부식이 되잖아요. 철판이잖아요. 철판이라서 배 밑에 녹이 쓸어요. 근데 그 녹이 오래되면 철판이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배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배를 이렇게 항구에 배가 들어오면 뭐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 됐던 주기적으로 배 밑에 청소를 해줘야 돼요. 따개비 다 따내고 페인트 벗겨진 거 있으면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예전에 누가 했냐면 사람이 다 했어요. 용접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옷 입고 배 밑에 들어가 가지고 다 닦아내고 용접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힘들고. 근데 이걸 이제는 로봇이 다 한다는 얘기예요. 로봇을 집어넣으면 로봇이 배 밑에 들어가서 쭉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작업을 하려면 항구에 배가 들어와야 돼요. 그 작업하려고 청소하려고. 근데 이거를 로봇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배가 가고 있는 도중에도 로봇 집어넣으면 로봇 가지고 막 이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작업들도 로봇이나 기계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배선하는 거, 배 안에 선 설치하고 이러는 것들도 전부 로봇을 활용해서 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 항만 운영을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항만 운영이 뭐냐면 자,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서 물건을 내려야 되죠. 물건을 내려서 항구에다가 창고나 항구 같은 데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걸 컨테이너선이 와서 차가 와서 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배에다가 새로운 물건을 또 실어야 되죠. 그러면 배가 도착하기 전에 물건을 먼저 이렇게 실어 놓고 이 항구의 야적장에다가 쌓아놓고 그걸 다시 배에다가 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정이 안 맞아버리면 삐끗해버리면 큰일 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배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컨테이너선 수천 개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 그거를 드러내서 야적장에 창고에다가 쌓아야 되는데 창고가 없는 거야. 물건이 다 차가지고. 그러면 이 배는 물건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돈 엄청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이 배에다가 새로운 물건을 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물건 만드는 사람들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 야적장에다가 항구에다가 쌓아놓고 배가 들어오면 배에다가 싣습니다. 근데 이게 날짜가 안 맞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면 이 배는 물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배 때문에 다른 배가 못 들어오는 거야. 이거 스케줄링 하는 거 예전엔 사람이 다 했어요. 엄청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해서 이 스케줄링을 잘 해서 이 최적의 일정을 잡아내도록 이런 것들을 항만 운영도 인공지능이 하도록 일본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데 자, 마지막 예제로 제조업 관련된 마지막 예제로 현대중공업에서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서비스 로봇은 뭐냐? 사람을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고요.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는 로봇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너무 무거우면 사람이 못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기구를 이용을 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드는데 이제는 그 기계를 로봇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협동 로봇 또는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인데 외국에서는 뭐 독일의 쿠카 로봇 같은 것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이런 서비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는 제조업 현장이 되게 많아요. 이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사업을 만들고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현대중공업에서 하겠다. 현대중공업이 사실 국내에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1등 업체예요. 우리 현대중공업 하면 뭐 배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공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걸 많이 만드는데 그중에 로봇, 산업용 로봇을 많이 만들거든요. 1등 업체인데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서비스 로봇 같이 만들어서 사람과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겠다 해서 많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제를 많이 보셨는데 제조업,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들을 지금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는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취직을 하실 시점이 되시면 더 로봇이 많아질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훨씬 많아질 것 같고 또 막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가 거리를 막 다니는 시대가 몇 년 안 돼서 생길 것 같아요. 이런 사회가 올 거를 우리 미리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런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긴 내용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